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26일 오전 시장 안내드리겠습니다. 미증시는 다우 산업지수는 좀 상승하고 나스닥은 강보합으로 마감이 되었네요. 그렇죠? 경기 회복 기대감, 실업 지표 개선, 경제 지표는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파월 의장, 그다음에 변이 코로나 뭐 이런 것들은 좀 안 좋은 것 같고요. 실업 보험 청구 건수가 감소했다. 좋은 얘기죠. 예, 이제 경제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코로나 19 백신 접종 목표치를 2학회로 상향 제시한 점, 뭐 이런 것들. 5월 이후에 뭔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미국의 흐름이 오늘 주가에 좀 반영된 게 아닌가. 델타항공, 유나이티드 헬스, 엑스피디아, 윈 리조트 이런 캐리비안 크루즈 이런 종목들이 올라갔고, 그동안 많이 올랐던 기술주들 어떤 펀더멘탈 어떤 멀티플이 높은 종목들이 조금 빠졌다. 뭐 이 정도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우리도 뭐 그런 쪽으로 좀 계속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상태고, 저 또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크게 벗어나진 않죠. 예. 자, 우선 해외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할리 데이비슨. 예.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좀 이제 상승 추세를 보이다가 N자형 파동, 기술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으나 또 올라가는 거죠. 자꾸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항공주는 조정시 매수입니다. 예, 그렇죠. 아메리칸 에어라인 조정시 매수, 이제 조정시 매수가 들어온 걸 다시 또 돌파해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보잉 마찬가지고요. 웰스파고 금융주 마찬가지고 에어라인 마찬가지입니다. 예. 조정시 매수, 적극적인 매수를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네. 비중 확대죠. 그러니까 몰빵 안 됩니다. 뭐 항공주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뭐 우리는 이제 앞으로 항공주만 사야 되나요?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 다 팔고 항공주 사야 되나요? 이런 의견이 아닙니다. 포트폴리오에서 비중 조절을 하시고요. 그 비중에서 내가 뭐 5% 비중이면 뭐 6%, 7%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지. 모든 주식을 다 팔고 항공주 다 사고 또 거기 사서 또 신용 지르고 미수 지르고 주식 담보대출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 죽어도 그런 얘기는 아니니까요.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자꾸 착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야 된다라는 얘기가 미수를 질러야 된다, 신용을 해야 된다, 주식담보대출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니까요. 관심이 있다, 좋다,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저의 의견이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현명한 답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국내 쪽으로 넘어와서요. 네, 이제 지금 25분이니까 예상 최저가까지는 안 나오겠고, 다우 산업지수 차트는 나스닥은 다행히 그래도 어제 좀 빠지다가 올라온 거고요. 다우 산업도 마찬가지 안 좋았다가 올라온 거기 때문에 좀 희망적입니다. 그나마 가격 조정을 좀 이루고 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국내 지수도 어제 이미 우리도 그런 모습을 좀 보였죠. 어제 우리도 장중에 조금 안 좋다가 그래도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양봉으로 일단 뭐 미세하게나마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좀 전반적으로 어제도 국내 주식들이 보면 5월, 6월, 7월 대비해서 뭐 그동안 좀 조정받았다는 화장품 뭐 이런 종목들이 조금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항공주들, 아모레퍼시픽 이 종목은 뭐 신고가를 갔네요. 한국콜마 홀딩스 좀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호텔신라도 그렇고요. 네, 현대백화점, 화장품 쪽은 계속 좀 지지부진하네요. 항공주들, 여행주들. 자, 이러다가 조정을 받았으니까 오늘 미기 증시에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도 좀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JYP가 약간 그림이 예뻐지려고 하네요. 그동안 이제 바이오가 기술적 반등이 나왔으니까 바이오는 조금 쉬어가는 국면에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양한 현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그룹주들, 삼성물산 기술적으로 좀 반등이 나오네요.
호텔신라, 삼성화재, 예. 호텔신라, 삼성전자가 조금씩 부동하네요 지금. 네, 뭐야, 삼성증권, 이제 증권도 분명히 수익이 1분기 실적이 좋게 나올 겁니다. 삼성증권도 증권주들 관심을 계속 좀 가져볼 필요가 있고요. 네, 그동안 많이 올랐던 것보다는 SK바이오사이언스 계속 고생하고 있죠. 이거는 계속 반복적으로 SK바이오팜에서 다 보여줬는데 또 똑같은 현상에 또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런지. 자꾸 내 마음보다 욕심이 앞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식을 대하는 자세를 먼저 기본기를 어제 뭐 한국 축구와 일본 축구를 보셨겠지만, 예, 뭐 일단은 뭐 국내파 위주로, 뭐 해외파도 조금 섞여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최상급 전력의 한 1.5군 정도 수준과 일본은 뭐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베스트로 나온 것 같습니다. 예, 뭐 한 1.8군, 뭐 9군 정도 되겠죠. 한 0.2, 3군 차이가 그렇게 세골의 차이가 납니다. 축구는 저도 많이 해서 아는데 어제 정도 축구는 제가 봤을 때는 뭐 거의 아마추어 K1과 K2 정도 수준으로 차이가 좀 났습니다. 예. 예. 그만큼 뭐왜 이렇게 우리나라 선수들이 실수를 많이 하지 아닙니다. 실수를 할 수밖에 없게 압박 수비가 초반에 들어가는 거죠. 일본 애들이 지금 실력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예, 그 패싱 능력하고요, 그 허둥지둥 되는 국내 수비수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수비수들입니다. 예. 근데 그 수비수들이 허둥대지 않고 실수하지 않게끔 플레이하죠. 베트남 가면 그렇죠. K1에서도 그렇게 플레이합니다. 근데 걔네들이 유럽 리그 나가면 어떻게 되죠? 허둥지둥 될 수밖에 없고 실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일본 선수들은 유럽에서, 이탈리아에서 뛰는 선수들이 지금 중앙 수비수 센터백 2명이 샀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선수들에 대해서 전혀 허둥대지 않는 거죠. 예. 뭐 나상호나 뭐 지금 어제 나왔던 선수들 보면 이 정도는 이탈리아에서 맨날 보는 선수들이니까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수비수들은 유럽에 뛰는 일본 선수들이 와서 뛰는 거, 오, 이거 장난 아닌데? 터치가 다른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흔들려 버린 거죠. 그 흔들림에서 실수가 나오고, 실수가 반복되다가 골이 나오는 게 축구입니다. 그래서 실력 차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게 바로 주식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실력 없이 그냥 기대감으로 주식을 투자하는데 왜 난 자꾸 손실이지? 그게 실력입니다. 예. 나는 사면 왜 자꾸 떨어지지? 그게 실력이에요. 냉정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예, 그 또한 실력입니다.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큰 수익이 안 나더라도 큰 손실도 안 납니다.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죠. 하지만 야금야금 천천히 뭐 1년에 어느 정도 정기적으로 1-20% 이상의 수익을 거둬들이는 그런 굉장히 고수들이 곳곳에 깔려 있고요. 그 이상도 있고요. 뭐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야 그 이상이지만 은둔 고수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저도 그 부분 알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돈을 벌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찾아오시는 일반 이제 불나방 개미 투자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그냥 이런 거죠. SK바이오팜이 뭐 상한가 또 가겠다 이렇게 지르는 사람들, 대부분 이 정도 구간에서 매수하시는 분들은 뭐 억대 단위로 투자하시지 않고요. 뭐 200-300만 원, 100-200만 원 그냥 뭐 쌈짓돈을 가지고 이제 한번 뛰어들어 보는 거죠. 예. 경마장에 가는 느낌으로, 뭐 로또 복권을 사는 느낌으로 200-300만 원 정도 투자자들이 한 예를 들어서 SK바이오사이언스의 주주가 10,000명이었다면 이제 뭐 한 30,000명으로 한 20,000명의 개인 주주가 생긴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게 주식입니다. 예. 그런 것들까지 이제 알아야 되고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남의 돈 벌기가 쉽지 않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한 달 내내 죽을 힘을 다해서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해서 300에서 500 벌기도 힘듭니다. 그렇죠. 200만 원 벌기도 힘들고요. 근데 주식으로 한 달에 200-300을 벌겠다는데 그냥 직장 생활 다 하면서 띵까띵까 놀면서 그냥 아무거나 샀는데 올라간다. 그건 또한 말이 안 되는 일이겠죠. 예, 그러니까 좀 냉정하게 보시는 게 정답이다. 앞으로도 주식 투자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좋은 주식 위주로 지금 뭐 EV, EBITDA, PER 이런 것들 제가 이제 올려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면서,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참고해 나가면서 뭐 LG U 플러스 같은 경우는 EV, EBITDA가 3.5배
PER이 12배네요. 좀 이런 거 볼까요? GS 건설 지금 EV 에비타가 5배고 PER이 7.5배입니다. 이런 것들이 가격을 조정받았을 때 기술적으로 테크니컬하게 좀 매수를 했다가 만약에 손절 라인 자기 기준으로 봤을 때 4만원이 이탈되면 이건 조금 모르겠다. 그럼 4만원에서 42,500원 해봤자 얘의 변동성이 막 하루에 10%씩 20%씩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러면 적정선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일목균형표 1차 4만원 1 지지라인 1이 깨지면 절반 매도, 38,000원 깨지면 전량 매도, 이런 식으로 전략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요 구간에 도달하고 지지받는 걸 확인하고 매수를 한다든지, 이런 전략적인 어떤 테크니컬한 모습이 좀 필요한 게 주식이기도 합니다. 아니면 지금 다이렉트로 매수를 했는데 요 고점 45,200원을 돌파하는 N자형 파동을 이용해서 힘을 이용해서 매도를 하겠다, 이런 전략,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그 다음에 비중은 5% 정도 매수를 했다가 다시 38,000원 부분에서 5% 추가 매수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서, 매매 계획서를 다 세우고 이렇게 해도 이길까 말까 하는 게 주식입니다. 네, 그렇죠. 네. 쉽지 않습니다. GS 홈쇼핑 마찬가지겠죠. 예. 이렇게 안정적으로 좀 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경동 인베스트 지금 EV 에비타 2.4배, PER이 9.01배네요. 이런 것들, 예. 지금 최근에 가파르게 올랐으나 요렇게 좀 저평가 구간일 때 매수하신 분들은 좋은 성과가 있었겠죠. 예. 그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시는 것도 주식 투자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 드렸던 대한약품이라는 종목도 저번에 셀트리온 실시간 라이브 방송할 때 얘기 드렸죠. 33,000원대에서 벌써 10% 정도 올랐습니다. 예, 주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기업들은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 참고하시고요. 조금씩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좀 도움을 드리고,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은 할 수 없는 거고 참고하실 분은 참고하시는 거고, 마지막으로 본 영상에 투자하는 조언은 다 참고사항이죠. 예. 수익도 생길 수 있고 손실도 생길 수 있고, 제가 언급했던 종목 중에 떨어진 종목들도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조건 언급했다고 해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언급했다고 해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는 이제 그걸 내용을 토대로 추가적인 공부를 해야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